유쾌하고 즐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권필 아나운서 안지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마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이죠.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지난주는 제주 경마장의 혹서기 휴장으로 인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경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야간 경마가, 일요일에는 주간 경마가 펼쳐졌죠. 그리고 지난주에 부경에서는요, 인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배당이 형성된 반면 서울에서는 비인기 마필들이 깜짝 입상에 성공하면서 중고 배당 이상을 형성한 한 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의 2주차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8월 3주차 경마 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어떤 기수와 그리고 마방을 주목해봐야 할지 간단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너무 더웠습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예시장과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에어컨 나오는 매장 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예시장을 좀 가서 이 더위에 분명히 더위를 먹은 마필이 있을 거다. 네. 이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필 좀 인기마 중에 좀 상태가 안 좋은 마필을 좀 찾아보려고 예시장을 열심히 갔었는데 의외로 또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덥지 않을 때보다 좀 마필들이 좀 상태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마방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 점은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마필에 대해서 이렇게 최대한 마필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꽤 그 미래가 촉망되던 마필이 고체온증으로 그 퇴역을 했거든요. 예. 그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평소보다는 좀 마필들 컨디션이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좀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는 토요 경마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됐고요. 부경은 좀 안정적인 좀 인기 마필들이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올해 그 기수, 부경의 기수 빅3 중에 누가 다수왕이 될 거냐 이게 참 상당히 관심인데 그랬죠. 유현명 기수가 이제 70승에 도달을 했는데 서승훈 기수가 일요일 날 좀 선전을 하면서 68승, 2승까지 이제 차이를 많이 좁혔습니다. 반면에 김용근 기수가 좀 승수 쌓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서 59승으로 유현명 기수와는 또 11승으로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용근 기수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서 또 큰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경마장별로 돌아가서 쉬었던 그 혹서기 휴장이 끝났고요. 이제 금주부터 제주, 부경, 서울 좀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일기예보를 봐도 금주도 상당히 더울 걸로 보입니다. 마필 컨디션 체크 좀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경마 주간을 끝으로 이제 혹서기 휴장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먼데이 포커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 주 동안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베스트 경주마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서울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서울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요, 13일 토요일 7경주의 우승마죠. 샤크만세입니다. 이 샤크만세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샤크만세는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었습니다. 미국산 2세 신마인데 제가 좀 예시장에서 마필을 보다가 이제 주행 심사 훈련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마체가 상당히 좋다 이 점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예시장에서 보는데 좀 특출나게 마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마체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계속해서 좀 성적을 내줄 마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빠르게 상위 등급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마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마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샤크만은 이번이 또 데뷔전이었잖아요. 근데 우승을 하기도 했고 또 주행 심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 마필 가격이 1억 3,800만 원의 높은 가격인 만큼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단승식 3.1배로 인기 2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샤크만세 경주력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8번 게이트 2억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샤크만세입니다. 2번 게이트 2,000호 기수의 켄터키 연인이 워낙에 주행 심사 기록도 좋았고 또 선행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축으로 팔렸고요. 샤크만세도 좀 강하게 현장에서 뭐 마지막에는 배당이 쭉 빠질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팔렸습니다. 스타트가 뭐 켄터키 여인보다 애나 더 빠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와서 붙여서 힘으로 이 켄터키 여인을 좀 제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기존 마필 중에 이제 11번마 퍼펙트 클론이 1000m에 유독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현장에서 그 주전 기수인, 적임 기수인 박으름 기수에서 조성곤 기수로 바뀌면서 조성곤 기수가 좀 준비 없이 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필을 제대로 좀 제어를 못하면서 걸음을 많이 남기고 통과를 했고요. 샤크만세는 전혀 지치지 않고 뭐 주법이나 주폭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끝걸음의 여력도 많았고, 반면에 이제 샤크만세의 압박으로 인해서 켄터키 여인은 라스트에 걸음이 좀 많이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휴장 후 첫 경마일에 좀 주로가 무겁습니다. 네. 이날도 평소보다는 좀 주로가 무거워서 좀 어린 마필들이 성적을 내기에는 좀 주로가 좀 비교적 무거운 편이었는데, 네. 상당히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저 켄터키 여인이 4코너 도달 타임이 29초 7,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켄터키 여인은 좀 많이 무뎌졌지만 이 샤크만세는 상당히 여유롭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2세마지만 또 힘도 많이 차 있다, 이 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행 심사 때는 또 상당히 여유롭게 탄력까지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스피드, 탄력 모든 걸 좀 겸비한 그러한 좀 자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2위로 달리고 있어서 역전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 켄터키 연인을 3화신차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자,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한 신마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부경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의 베스트 경주마는 일요일 오너스컵의 대상 경주 우승마죠. 트리플 라인입니다. 이 트리플 라인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트리플 라인은 뭐 최강마다 물론 이제 직전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그 벌마의 꿈에게 좀 지면서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최강마로 평가를 받았고요. 직전 이제 광역시장배는 좀 주로 여건이 너무나 빠른 주로였기 때문에 선행마인 벌마의 꿈에게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역시 뭐 최강마답게 이번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고요. 마필이 힘이 좋고 또 특히 라스트에서 탄력이 착 살아나오는 좀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너무나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선정을 했고, 관심사는 뭐 같은 마방의 파워블레이드라는 그 상관마가 아마 이제 대통령배 때 트리플 라인 파워블레이드 이 두 마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두 마필의 대결이 좀 어떻게 펼쳐질지 그 점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뭐 트리플 라인 최강마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그러한 레이스였기 때문에 요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 뭐 전초전으로 열렸다 해서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는 이 서울과 부경에 정말 이 훌륭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던 경주인데, 15년대 연도 대표마저 트리플 라인, 그리고 이 두바이에서 또 활약을 했던 이 석세스 스토리,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마저 이 록밴드 3파전으로 어떤 마필이 우승을 할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자, 트리플 라인이 이번 경주 단승식 1.8배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많은 인기 순위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김용근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춘 이 트리플 라인 경주력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5번 게이트 김용근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트리플 라인입니다.
자, 석세스 스토리가 이제 두바이에서 3착을 할 정도로 걸음 신장세를 최근에 확실히 보여줬고 또 훈련 시 상태와 걸음이 너무나 우수해서 상당히 강하게 팔렸고요. 록밴드도 공백기를 직전 경주에 완전히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이 트리플 라인과 같이 뛰었을 때 트리플 라인을 힘으로 제압을 했던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록밴드도 좀 상당히 강하게 팔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석세스 스토리가 선행을 가고 그 옆에 록밴드가 붙는 그러한 전개였고요. 인기 4위 마필이 금포스카이 그랑프리 준우승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현장 상태가 상당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도 좀 앞선에서 버티는 유형의 마필인데 좀 스피드 부족을 보이면서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 사차게 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뛴다 싶은데 이게 좀 타임을 보면은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경주가 전개가 됐고요. 최근에 좀 부경주로는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마필들이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어도 라스트까지 걸음을 제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점, 이 직선 들어서는 뭐 이게 그 트리플 라인이 못 잡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 뻗어나가는 기세가 석세스 스토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트리플 라인 막강한 결정력을 가진 마필답게 라스트에서 한 수위의 힘과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결정을 지었고요. 록밴드도 외선에서 마지막에 좀 거리를 많이 좁혀왔지만 석세스 스토리가 전혀 걸음이 좀 무뎌지지 않으면서 좀 아쉽게 3착을 하는 그러한 경주 내용이었는데 세 마필 다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이게 좀 현장에서는 이 배당판이 라스트에 트리플 라인이 2차 간에 못 든다. 요 의미가 네. 인기 2, 3위가 또 배당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세스 스토리와 록밴드가 앞선에서 그대로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었는지 마지막에는 뭐 인기 2, 3위 배당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배당판이 좀 이상하다 이 싶을 예. 정도로 배당 흐름이 있었는데 뭐 강마답게 트리플 라인 직선에서 이 강마들 두 마필을 넘어서면서 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트리플 라인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였을 때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록밴드와 석세스 스토리를 연이어 제치면서 통산 3번째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오너스컵 대상 경주 우승으로 이 트리플 라인이 다시 한번 국산마 중에서 뭐 최강이다라는 걸 입증한 셈인데요. 자, 올 11월에 시행되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2연패를 성공할지 또 많은 분들 기대를 모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것이 우리 김용근 기수예요. 올해 6번째 대상 경주에 우승을 성공을 했는데 좀 큰 경기에 강하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보통 이제 기수들이 뭐 선행마를 잘 타거나 뭐 유현명 기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앞에 가는 마필에 유독 좀 강점이 있는 네, 그렇죠. 그러한 기수입니다. 그래서 기수마다 좀 특징이 있고 또 서울의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자리 잡는데 뭐 특출남이 있거든요. 거의 물 흐르듯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필에게 무리를 안 주고 4코너까지 잘 끌고 오는 그 기승술이 좀 특출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김용근 기수는 전천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마, 추임마, 선임마 네. 이런 못지않게 그러니까 페이스 유지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 또 가장 또 그 중에서 또 강점이 직선에서의 그 추진력, 그 채찍발 그게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김용훈 기수는 뭐 대형 기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부경의 문세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승수는 지금 유현명하고 설승훈에게 좀 뒤지고는 있지만 뭐 기승술이 뒤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김용훈 기수가 올해 대상 경주를 연거푸 재패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파워블레이드 네. 3관마가 됐었죠. 그 마필과 3번의 대상 경주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페르디드 포머로이 SBS배 한일전에서 단거리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배에서 벌마의 꿈으로 또 선행 1순 하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벌써 뭐 6번째 대상 경주를 재패해서 뭐 다승 1위는 지금 유현명 기수와 11승 차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기수가 바로 김용근 기수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트리플 라인과 김용근 기수가 서로 윈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둘의 행복 쭉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혈통 포커스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말은요. 부경 30조 소속의 디나라는 신의 마피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혈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자, 디나는 국내산 2세 암말입니다. 이시돌 목장에서 생산을 해서 그 생산자 마주가 직접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필인데, 예. 신마승부에 강한 울들리 마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은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을 선정을 했고요. 부마는 피스를 줍니다. 방금 전에 저희 그 오너스컵에서 준우승했던 네. 석세스 스토리가 이 피스룰즈의 자마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이고요. 그리고 모마가 위치 윌리엄스인데 호주산 마필입니다. 성적이 좀 나긴 했는데 그렇게 큰 경주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이 모계는 노던데스 계열입니다. 거의 주류죠. 그러니까 부계가 미스터 프로스펙터면 모계가 노던댄서, 또 부계가 노던댄서 계열이면 모계는 미스터 프로스펙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이 워낙에 주류 혈맥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필들 대부분이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마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형적인 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외조부가 안압인데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에서 최근에 좀 순위권에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9위를 하면서 점점 좀 퇴보하고는 있는데 이 외조부 순위에서 좀 9위까지 올라갔었다는 것은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의 형제 마필로는 스파르타 괜찮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네. 11번 뛰면서 5번 이창내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또 최근에 이제 휴양 이후에 장기 휴양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뛰는 마필이 글로벌 최강인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 좀 경제 적응을 못하면서 성적이 안 나고 있고요. 근데 혈통이 특출나다 이건 아니고요. 좀 평균적인 혈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혈통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선정한 이유는 대비전부터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행 심사 내용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의 마필 디나의 혈통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 심사 한번 살펴볼게요. 디나는 지난 7월 23일 3경주로 진행된 주행 심사에서 1분 2초 7의 기록으로 2위를 기록하면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영상 함께 지금 보시죠. 네, 6번 게이트 신인 기수죠. 최은경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디나라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상당히 무난하게 나왔고요. 자, 마필 훈련 때랑 보면은 마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좀 딱 마체 자체가 좀 띄워줄 마필이다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여기 이 주행 심사에서 1위를 했던 마필이 에그리나입니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에그리나는 많이 몰아줬고요. 이 디나라는 마필은 그렇게 좀 마필 가는 대로만 탔는데 큰 착차 없이 둘이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오는데, 이 에그리나가 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들어오면서 큰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거든요. 예.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외선에서 김어수 기수가 좀 강하게 채찍까지 동원하면서 추진하면서 쭉쭉 치고 나오는 마필이 에그리나인데, 지금 내선에서 슬슬 밀고 가는 마필이 디나입니다. 근데 끝걸음의 여력도 있고요. 또 페이스를 봐도 그렇게 느린 페이스로 4코너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쭉쭉 치고 나가는 걸음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디나는 데뷔전부터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신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신의 마필입니다. 디나의 주행 심사는 이날 최은경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는데요. 현재 새벽 훈련은 진겸 기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지는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레이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먼저 부경 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경 경주는 금요일 구경주입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국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구경주는 레이팅 37점의 로켓 블레이드부터 레이팅 46점의 매드파워까지 총 9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국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구경주는요, 현재 9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직전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부터 현 등급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들까지 다양하게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자,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자, 이번 경주는 뭐 뚜렷하게 강축으로 잡힐 마필은 없어 보입니다. 한 5두 정도가 고루 팔리는 그러한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정말 선전하고 있는 마필이 라이언파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자, 상승 물결은 5세마인데 최근에 걸음이 좀 신장이 됐습니다. 예. 보통 5세 때 걸음 신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최근 뛰는 걸 보면 예전보다는 분명히 강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로켓 블레이드는 이 김영관 마방의 마필답게 지난번에 2주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마필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댄서가 지금 보여준 기량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약간 좀 전개를 탑니다. 그래서 전개가 약간만 좀 꼬여도 직선에서 좀 걸음이 좀 덜 나오는 약간 기복 성향의 마필이고요. 거기에 이제 매드 파워가 3연승 후에 지금 2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마필도 기본기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세게 팔릴 걸로 보입니다. 라이언 파크, 상승 물결, 매드 파워, 로켓 블레이드, 프라이빗 댄서까지 한 5두 정도가 좀 고루 인기를 나눠 가질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능력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저는 시크릿 로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은 네. 최근에 발주가 좀 안 좋습니다. 끝은 항상 남기고 오는데, 이 발주 부분만 해결이 되면, 원래 그 데뷔 초에는 선행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주가 안 좋은데, 발주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시크릿 로즈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레이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양한 마필들의 사전 인기도 예상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마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21조 민장기 마방의 매드파워라는 마필입니다. 자, 최근 2개 경주 좀 주춤하고 있지만, 데뷔 전부터 3전까지 내리 3연승을 했던 마필인데, 그 연승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3연승 동안 계속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4전째는 이제 선행을 못 가고 외선 전개하다가 힘 부족을 보였고요. 네. 직전은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선입을 작정하고 이렇게 마필을 몰아갔는데 많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착을 하긴 했지만 경주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요번에 또 보면은 매드파워가 좀 초반 스피드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뭐 강하게 밀고 나가면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직전에 선입도 많이 적응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매드파워를 충마로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매드파워가 데뷔 후에 3연승을 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드파워를 선정해 주셨는데, 자, 직전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죠. 네, 5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매드파워입니다. 자, 이 경주에 이제 스틸 더 쇼와이라는 강축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드파워가 인기 2등으로 팔리면서 뭐 사착을 했기 때문에 좀 인기도는 지키지 못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일망무제 스타트 상당히 좋고 스틸 더 쇼와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선행 의지는 좀 보이지 않았고 곱게 그냥 마필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고, 1, 2위 마필들이 워낙에 빠른 페이스로 내뺐습니다. 근데 이날 주로가 건조 주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주로였습니다. 이때 우승을 했던 스틸 더 쇼와이가 1분 12초 플랫을 끊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주로다 보니까 이 매드파워도 사착이지만 1분 13초 3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모래 맞으면서 전형적인 선입으로 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선행 개념이거든요. 2마리가 워낙에 내빼줬으니까. 네. 근데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고요. 이때 이제 BK킹한테 라스트에 좀 잡히는데
이 BK킹이 이날 마필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추입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거의 동일선상에서 같이 탄력 발휘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에 지긴 했지만 거의 대등한 추입마와 대등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드파워 요번에는 이제 경주에 뭐 선입이 됐든 선행이 됐든 제대로 적응을 하면서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드파워가 우승하여 이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경 일요일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일요일 경주는 일요일 혼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2016년 8월 21일 일요일 혼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 레이팅 52점의 동남 챔피언부터 레이팅 65점의 소울 블레이드까지 총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요, 현재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입상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주는 2강의 전력이 좀 우뚝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완전히 회복된 전력을 보이면서 너무나 좋은 직선 탄력을 보였던 소울 블레이드, 그리고 농림부 장관배에서 3착을 했던 배다리 보배, 요 두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좀 혈통적 기대치 있는 골드블루, 그리고 좀 뚝심 있는 매직 라인, 그리고 위닝 휴머라는 마필이 이제 거리를 대폭 늘려 나오는데 직전에 좀 이전보다는 확연히 좋아진 경주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다리 부배와 소울 블레이드 이 두 마필로 집중적으로 좀 인기가 쏠릴 걸로 보입니다. 네, 2강 구도의 사전 인기도를 예상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마필은 어떤 마필인가요? 네, 22조 유충열마방의 배다리 부배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뛴 경주 내용, 직전 농림부 장관배 이전에 또 거리를 1200 우승 후에 1800으로 대거 거리를 늘려나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적응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창래 입상은 이 배다리 부배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 이 쟁쟁한 마필들 사이에서도 이 3위를 기록한 배다리 보배를 선정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배다리 보배가 2위를 기록했던 지난 5월 29일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게이트 이성재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배다리 보배입니다. 이 경주 이전에 1200 레이스에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좀 선행형 마필로 평가를 받던 마필이고 거리를 너무나 늘려 나왔기 때문에 비인기마로 팔렸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스타트 가장 빨랐지만 선행을 고집 안 하고 차분하게 내선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고요. 이 다음 경주가 이제 농림부 장관배 2000m 레이스였는데 오뚜고뚜기 선행을 바로 따라가서 직선에서 넘어서면서 3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삼복승이나 삼상승식에서 예. 배당을 내줬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초중반에 그냥 내선에서 선행마 한두 보내놓고 곱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좀 뛰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좀 기술을 끌고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도 좀 보였고요. 4코너까지 비교적 좀 편한 전개로 갔는데 보통 이렇게 마필들이 거리를 대폭 늘려나와서 또 상대도 더 세진 상황에서 바로 입상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배다리 보배는 직선에서의 뚝심도 상당히 좋았고 네. 내선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내선으로 쭉 가면서 간신히 버티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었고요. 4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마필을 빼서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기량을 발휘를 했습니다. 지금 내측에서 최시대 기수의 마필이 좀 괜찮은 능력을 갖춘 그러한 마필인데 이 마필 탄력보다도 애나 외선에서 치고 나가는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주법이나 주폭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컬러즈 플라잉 자마인데
좀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최근 경주에서 보이고 있고요. 이제 3세 후반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편성에서는 뭐 소울블레이드 외에는 그렇게 강마도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이 배다리 부부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꼽아주신 이 배다리 부부의 이 추진력 그리고 뚝심, 의지력이 빛을 발해서 우승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서울 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첫 번째 경주는 토요일 국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입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국 4등급 1700m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레이팅 36점의 사이버킹부터 레이팅 48점의 대왕신까지 총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요일 국 4등급 1700m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현재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에는요,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또 여기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그러한 양상으로 좀 배당이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딕시 플로이 같은 경우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미스터 마운틴도 최근에 좀 탄력이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 뭐 수백향도 그동안 좀 부진했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상태가 확 올라오면서 또 배당판 바람도 상당히 심하게 불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강마를 라스트에 잡아채면서 우승을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좀 세게 팔릴 걸로 보이고요. 초원강타도 최근 2연승 내용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상거탑도 뭐 직전 경주 상당히 날카로운 추임력을 보였고, 키마도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여기에 뭐 카원, 매직퀸, 하여튼 뭐 팔리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이 지금 인기 1위로 갈지도 좀 가늠이 안 될 그러게요. 정도로 기본 배당이 아마 최저 배당이 한 10배 이상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러한 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태복 위원님께서 주목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카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좀 저는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 초반 스피드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뛰다가 앞선이 좀 무너져야 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하곤 했는데, 최근 경주 내용을 보면은 좀 그 부족했던 초반 스피드 부분도 확실히 좋아졌고, 뭐 직선 탄력은 뭐 가장 앞서 있다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마필이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었어요. 예. 2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었는데 워낙에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김철 마주가 선우 패션 마주 쪽으로 마필을 다시 팔았는데, 그랬군요. 그러면서 상당히 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적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철 마주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억 원이나 주고 이 또 카원의 목에 형제 마필이 또 우승 터치라고 정말 센 마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샀었는데, 얘는 자기가 보유할 때는 성적이 안 나다가 파니까 이제 그때부터 성적이 나오는데, 지금 4세 후반마지만 이 마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성적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약간 좀 직진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내측으로 좀 기대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습성이 있긴 한데, 제가 좀 최근에 좀 변화가 확실히 온 마필로 보기 때문에 이 카원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원이 정말 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카원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 함께 들어보죠. 네, 10번 게이트 김용군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카원입니다. 이때 이제 오픈 대상 경주 때문에 김용군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기승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7월 16일 주로가 뭐 불량 주로라서 워낙에 빨랐습니다. 주로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로만 놓고 보면 카원한테는 좀 불리한 추임마에게 좀 불리한 그러한 주로 여건이었습니다. 지금 뭐 중후미 쪽에서 그냥 마필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좀 불량주로 여건이다 보니까 페이스가 이 4등급 레이스 치고는 좀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고요. 그리고
우승 기록도 1분 49초 6, 상당히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경주의 우승마인 딕시플로이드 이번에 같이 또 카원하고 붙는 그런 마필인데 뭐 내선에서 곱게 안배하고 가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는데 이 딕시플로이드는 참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4코너 이후에도 내선이 딱 열리면서 아주 최상의 전개가 풀렸고요. 그 반면에 카원은 좀 외선을 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이번에 같이 출전하는 지상거탑도 바닥권에 있으면서 좀 추입의 기회를 봅니다. 이번 경주가 좀 주로가 상당히 빠른 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1, 2, 3위를 했던 마필이 모두 추입 성향으로 경주를 전개하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지금 4코너 돌면서 외곽에서 김영훈 기수가 추진을 하는데 마필이 좀 내측으로 기대다 보니까 좀 왼측직을 강하게 때리면서 다 잡고 있고요. 우승마했던 딕시플로이드는 내선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최적의 전개를 펼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지상거탑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으나 카원과의 격차는 더 좁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더 뛰었으면은 카원이 딕시플로이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예. 그러한 여력감이었고요. 또 전개 상황을 봐도 이 딕시플로이드보다는 카원이 좀 강한 마필이다 이 점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좀 카원 조성훈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제대로 한번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또 조성훈 기수의 네. 기승감도 상당히 좋거든요. 카원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카원이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일요일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국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출전 등록 현황부터 함께 보시죠. 2016년 8월 21일 일요일 국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레이팅 37점의 쏜살가치부터 레이팅 50점의 라스트 코디까지 총 17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현재 17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또 사전 인기도가 적전을 펼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자, 직전에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브라이언 마방의 청춘열차입니다. 좀 브라이언 마방의 마필들을 좀 관심을 계속 둬야 됩니다. 네. 좀 예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브라이언 조교사가 이제 3월에 새로 개업한 신규 조교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조에 있던 마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 예시장에서 보면은 이전하고 이 출전하는 마필들의 상태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만큼 이 브라이언 조교사가 관리하는 마필들 컨디션들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부경 같은 경우에 울줄리 마방이 김영관 마방 다음으로 승이 많거든요. 네. 마필 자원도 좋아졌고. 근데 울줄리 조교사도 좀 자리를 잡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조교사로 와서 자리를 잡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브라이언 조교사는 빠르게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마필 자원들만 좀 더 좋아진다면 항상 이 다승은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조교사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춘열차가 좀 강하게 팔릴 걸로 보이고, 라스트 코디는 연승을 가다가 직전에 선행을 못 가고 모래를 맞자 좀 제대로 경주력이 안 나오면서 처음으로 좀 입상권 승을 놓쳤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좀 강한 선행 승부를 펼치고 나간다면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스트 코디와 청춘열차 이 두 마필이 좀 강하게 팔릴 걸로 보이고요. 직전에 좀 불량주로 여건에서 뛰었긴 했지만 워낙에 좋은 기록을 냈던 인투 더 와일드, 또 킹 어헤드라는 마필도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킹 어헤드도 좀 관심을 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직전에 입상한 뉴월드, 그리고 썬파이터라는 마필은 좀 신영철 기수를 좀 면허 정지를 시킬 정도로 직전에 좀 마필물에 좀 이상했나 봅니다. 저희가 그냥 이 동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6개월 면허 정지를 줄 정도면은 어느 정도죠? 저희 예. 거의 엄청난 징계죠. 그게 기승정지 열흘 이런 게 아니고 6개월간
면허를 정지시켜버리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밥줄을 좀 6개월간 끊는 거거든요. 크게 제재를 가한 건데 저희가 볼 수 없는 그 재결위원들만이 보는 또 화면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뭔가 크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좀 문제가 있었던 경주가 이제 직전 경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기에서 톡톡 여장군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제가 볼 때 이제 라스트 코디와 청춘열차 요 두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도전세 마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사전 인기도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톡톡 여장군입니다. 이 2세마 때 데뷔 초에 상당한 능력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예. 직전 경주 3착한 내용이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필 좀 원래 좀 크게 성장할 걸로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앞말인데도 마체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예. 그 좋은 마체에서 나오는 그 주폭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좀 크게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저는 요번 경주 한번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다. 뭐 저는 축까지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은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톡톡 여장군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톡톡 여장군은 작년이 데뷔 시즌이었죠.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봐야 할 경주마로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전 경주 영상 직접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6번 게이트 조제로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톡톡 여장군입니다. 자, 여기서 우승한 마필이 이제 클리너킹, 지난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홈런 메이커도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3착을 한 마필이 톡톡 여장군인데, 초반이 원래 이렇게 느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경주는, 초반에 좀 본격적인 주행까지 약간 텀이 걸리면서 후미 전개를 했는데, 후미에서도 뭐 곱게 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아니었고요. 또 외선에서 이 박병현 기수의 마필로 인해서 좀 크게 외선을 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4코너까지 오면서 좀 후미 전개에서 차분히 안배하고 페이스 안배하고 온 내용이 아니고 좀 힘을 쓰면서 4코너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맨 후미에서 최외곽을 돌고 있는 마필이 톡톡 여장군입니다. 근데 직선에서 이제 추진을 해주자 툭툭 치고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네. 주행 자세나 주법, 주폭을 보면은 분명한 능력마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뚝심 있게 이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개 상황을 봤을 때 힘이 전혀 모자라지 않으면서 쭉쭉 치고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 경주같이 초반만 실수를 안 하고 제대로 나와준다면 한 중위권 전개만 해도 이 걸음이라면 직선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다 추입으로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톡톡 여장군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톡톡 여장군이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먼데이 포커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동안 더웠죠. 이 폭염주의보도 8월 셋째 주를 기해서 조금씩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 마필들도 더위 속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인 저희들도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겠죠. 뭐 보양식도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하시고 또 즐거운 경마주간 함께 즐기시면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